뭐야? 자, 오늘은 프라이팬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프라이팬을 어떤 요리에 사용해야 되는지 시즈닝 방법이나 예열 방법 그리고 관리법까지 프라이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볼게요. 오늘 가져온 프라이팬들을 총 4가지로 분리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코팅팬, 그 다음에 스텐팬, 무쇠팬, 지라철 웍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할 거예요. 4가지로 나누는 기준은 주 재료가 뭔지 그리고 코팅제가 뭔지에 따라서 나눴고요. 간략히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먼저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팬이 코팅팬입니다. 코팅팬은 제가 2종류 정도를 갖고 있는데 일반적인 테프론 코팅이 있는 프라이팬하고 그 다음에 이 세라믹 코팅이 된 프라이팬 이 2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스틱 팬이라고도 하는데요. 주 재료는 이제 알루미늄이고 코팅은 테프론, 이제 세라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프론 코팅은 일반적으로 많이 보셨을 거고요. 음식이 상당히 들러붙지 않고 요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세라믹은 이제 그걸 조금 보완해 가지고 테프론이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나쁜 점들을 조금 보완한 게 세라믹 팬인데요. 요거는 대신에 좀 단점도 있고요. 주 재료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열 전달이 되게 빨라요. 빠른데 코팅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다루기도 용이하고 관리법도 좋고요. 이 장단점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요 무쇠팬 스킬렛입니다. 상당히 무거운데요. 주 재질이 주철로 돼 있어서 탄수하고 철로 혼합된 재질인데 이게 상당히 두껍고 쉽게 열을 잃지 않아 가지고 차가운 이제 식재료가 닿았을 때도 온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재질로 돼 있어요. 대신에 이거는 코팅은 안 돼 있고요. 코팅된 제품도 있긴 한데 오늘은 시즈닝을 해야 되는 무쇠팬을 가지고 왔어요. 관리가 좀 귀찮다는 단점이 있고 세척도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어 가지고 다루기는 조금 어려운 편이지만 구이 요리에 되게 특화된 그런 팬입니다. 다음은 이 스텐팬. 스텐팬은 이제 무쇠팬과 같이 한번 열을 받으면 열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고 시즈닝을 하지 않아도 예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음식이 들러붙지 않게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스텐팬 제품도 장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웍인데요. 이거는 이제 질화철이라고 해서 철로 된 제품들이 쉽게 녹이 쓰는데 이게 질화철 처리를 해가지고 녹도 안 쓸고요. 제품 특성상 열 전도율이 좋아가지고 쉽게 재료에 열을 전달할 수 있으면서 볶음 요리에 최적화된 그런 재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즈닝이 필요하고 요리하기 전에 기름을 둘러서 요리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코팅팬의 장단점은 전반적으로 다루기도 편하고 요리할 때도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되게 가볍고 이제 요리가 끝난 뒤에도 세척이 용이하고요. 요리가 들러붙는 일이 거의 없죠. 되게 쉽게 다룰 수 있는 팬인데요. 대신에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요 코팅제 때문에 문제가 돼요. 열 전도율이 좋은 알루미늄이 있다고 해도 테프론 코팅이 방해를 하게 되고 식재료가 여기에 올라갔을 때 팬이 식게 되고 코팅제가 열 전달을 방해해가지고 고온으로 요리해야 되는 볶음이나 구이 같은 요리에는 되게 적합하진 않아요. 이걸로 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다른 팬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팅팬이 고열에서 가열됐을 때 퓨움이라는 게 나오는데 발암물질 성분이라서 요리를 하는 사람에게 안 좋다는 건데요. 그게 나온다고 해도 기준치에 못 미치는 양이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양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안 좋다고 하면 피하고 싶은 게 마음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사용하시는 분이 알아서 하셔야 될 문제고 저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무쇠팬 내구성이 정말 좋고 열을 한번 가져가면 잘 잃지 않아 가지고 구이용에 되게 특화된 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무거워요. 그래서 무거워 가지고 요거를 팬을 흔들거나 하는 일이 생기는 요리, 볶음 요리에는 되게 적합하진 않고 가장 큰 단점으로는 시즈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시즈닝 과정이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요리가 끝나고 난 뒤에 물로 닦아 가지고 기름으로 닦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세척을 해야 돼요. 이제 세제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요리를 한 다음에 팬에서 꺼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요 스텐팬 같은 경우에는 코팅제가 없으면서도 시즈닝도 필요 없고 관리도 상대적으로 좀 편한 편이고요. 세제 사용도 되니까요. 구이부터 볶음 모든 요리에 사용이 가능하고 코팅제가 없기 때문에 사람 건강에도 괜찮고요. 그렇지만 다루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열을 해야 되고 예열 과정을 제대로 안 하면 이제 들러붙을 수도 있고 고온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기름때 같은 게 낄 수 있는데 요거 제거하기가 되게 귀찮기도 해요. 저는 그래가지고 기름때 때문에 저는 스텐팬이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바로 지워지지 않으면 늘러붙어가지고
있어가지고 되게 거의 잘 안 지워지는 것들도 있어요. 전용 세제를 통해서 지울 수 있긴 하지만 이게 과정이 귀찮긴 하잖아요. 그리고 예열 과정을 되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열을 했다가 하더라도 팬 자체에 열이 높은 상태에서 고온에서 가열하지 않아야 되는 과정에서 고온으로 가열을 해버려서 재료가 타버린다든가 너무 오버쿡 돼버린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에게는 되게 다루기 힘든 팬이 이 스텐 팬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되게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해서 음식 맛도 좋고 추천하는 팬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은 지라철 웍인데요. 무쇠팬에 비해서 가볍고 열 전도율이 되게 좋아서 볶음 요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무게도 상당히 가벼워요. 물론 코팅팬보다는 조금 무거운 편이긴 한데 열 전도율이 좋고 빠른 시간에 볶아야 되는 요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웍뿐만 아니라 이런 프라이팬 제품도 나와 있고요. 이런 계란말이 팬도 있습니다. 그 밖에 팬들은 이런 무쇠 팬들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열 전도율이 좋은 이런 스테이크 팬도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이용으로 적합한데 에나멜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시즈닝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가격이 조금 나가긴 하지만 관리도 편하고 해서 이제 무쇠 팬의 장점을 살리고 코팅제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이를 할 때는 어떤 팬을 사용할 거냐면 스텐팬하고 무쇠팬, 지라철 프라이팬으로 주로 굽게 되는데요. 스테이크는 주로 이런 스테이크 전용 팬이나 이 무쇠팬으로 굽는 편이고요. 볶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지라철 웍을 사용합니다. 손목으로 이제 스냅을 줘가지고 재료를 돌리기도 편하고 되게 열 전도율이 좋아가지고 수분을 빨리 날리면서 고온에서 재료를 쉽게 볶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선호하는 편이고 파스타 같이 수분이 있으면서 볶아야 되는 요리는 스텐팬이나 코팅팬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지라철로 된 프라이팬도 파스타하기 그렇게 나쁘지 않고 고온이 필요한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유화를 칠 때는 고온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전분이 이제 소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고온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 볶음밥 같은 경우도 이 지라철 웍을 사용합니다. 주걱으로 밥을 눌러가면서 밥을 퍼뜨리고 손목 스냅을 통해서 계속 재료를 퍼뜨려가지고 재료 하나하나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가벼워야 되고 열 전도율이 좋으면서 주걱을 사용했을 때도 스크래치에 좀 강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세라믹 재질 같은 팬들은 이제 찍힘에 약해서 주걱을 아무거나 사용하게 되면 되게 찍힘이 많아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되게 찍힘이 많거든요. 볶음밥 같은 요리 할 때는 조금 좋지가 않죠. 그리고 국물이 자작한 요리 같은 경우에는 코팅팬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코팅팬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빨리 요리를 하고 빨리 세척해야 될 때, 가벼운 요리를 할 때는 저도 코팅팬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라면을 좀 많이 끓여야 할 때도 이런 코팅팬을 사용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궁중팬이라고 하죠. 궁중팬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뭐 라면을 끓이기도 하고 여기다 물 넣어가지고 찜기를 올려가지고 찌기도 하고요. 되게 다용도로 사용하고 고온이 필요하지 않은 요리에 이제 코팅팬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코팅팬은 그냥 막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오래 사용하시겠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좀 어렵게 사용하시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요리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음식이 좀 맛있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 스텐팬이나 무쇠팬, 지라철 웍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시즈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웍이나 무쇠팬 같은 경우에는 가열을 하게 되면 미세한 기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넓어지면서 기름이 침투할 정도의 공간이 생겨요. 기름이 들어가게 되고 열에 의해서 중합 반응이 일어나서 코팅이 생기는 건데요. 그 과정을 처음에는 구매하실 때 이제 한번 세척을 해가지고 두세 번 정도는 반복해 주시고 중간중간 계속 해주셔야 이제 시즈닝이 이렇게 까맣게 되는 겁니다. 비교를 해드리자면 두 개의 팬은 같은 재질이고 원래는 같은 색이었어요. 근데 시즈닝 하기 전이고 요거는 이제 시즈닝을 한 거거든요. 시즈닝을 할수록 이렇게 까맣게 되고 반짝반짝 윤이 나게 되죠. 그리고 요거는 푸른빛을 띠는 검정색인데 바로 요리를 하게 되면 이제 들러붙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시즈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스텐팬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한번 해볼게요. 예열 과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는 코팅제가 없기 때문에 코팅제를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 불을 켜고 물을 떨어뜨려 보면 이렇게 그냥 물이 증발해버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예열이 아직 안 된 거고요. 예열이 잘 된 걸 확인하려면 2, 3분 정도 이상 기다려줘야 되는데요. 그때 한번 물을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물을 떨어뜨려 볼게요. 물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렇게 물 알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요거를 머큐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열에 의해서 반발력이 생겨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불을 꺼버리고요. 기름을 좀 넉넉히 두를게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하게 굴곡이 있거든요. 기름으로 덮어가지고 코팅막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열을 오래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불을 끄고 조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안에서도 이렇게 잘 굴러다니게 되거든요. 살짝 둘러붙는 게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잘 된 것 같아요. 뒤집어 보면 들러붙지 않고 잘 돌아다니죠. 이렇게 계란 후라이가 잘 익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즈닝된 웍으로 계란 후라이 한번 해볼게요. 예열 과정이 필요하고요. 기름을 두르고 키친타올 같은 걸로 이제 골고루 팬 전체에 기름을 묻혀줍니다. 자, 여기다가 기름을 다시 둘러주고요. 계란을 넣어볼게요. 이것도 이제 시즈닝이 됐기 때문에 둘러붙지가 않죠. 좀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도 이제 많이 둘러붙지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뒤집었는데도 팬에서 잘 굴러다니죠. 시즈닝이 잘 돼 있으면 이제 들러붙는 일이 많이 없고요. 시즈닝을 조금 덜하면 이제 들러붙는 일이 좀 작게 생깁니다. 자, 이렇게 계란 후라이가 완성됐습니다. 다음은 이 웍을 한번 시즈닝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거는 시즈닝이 안 된 상태고요. 이제 가열을 먼저 해줄게요. 깨끗이 씻어서 이제 충분히 가열을 해주고요. 여기다가 기름을 넉넉히 둘러줍니다. 처음 시즈닝 할 때는 조금 넉넉히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다 골고루 묻을 수 있게끔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가열을 해줍니다. 유증기가 크게 좋지는 않으니까 환기를 좀 잘 시켜줘야 될 것 같고요. 물이 증발하듯이 기름도 이제 증발하는 온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온도가 되면 이제 이렇게 유증기가 생기게 됩니다. 시즈닝을 할 때는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시즈닝이 조금 귀찮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한번 잘 해주면은 뒤에는 이제 이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기름을 따라주세요. 팬이 좀 식을 때까지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 이 과정을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해야 돼요.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다시. 자, 이렇게 첫 번째 작업은 끝났는데 요거를 며칠 동안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한 5일에서 한 7일 정도 해주셔야 되는데 다 해주시게 되면 까맣게 코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처음 사용하실 때는 양념들이 많은 요리보다는 간단하게 볶음이나 볶음밥 같은 거, 그런 거 위주로 처음에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스킬렛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앞에 과정이랑 똑같이 가열을 해가지고 이제 골고루 기름을 발라주는데요. 예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팬을 충분히 예열해주세요. 얘는 지하철 팬과 달리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예열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는 편이에요. 여기다가 기름을 둘러주세요. 그 다음에 키친타올로 골고루 묻혀주시고요. 이 부분도 다 골고루. 그러면 이렇게 또 연기가 나기 시작하죠. 이제 고온에서 충분히 기름을 반응시켜주면 조금 더 잘 되는데 유증기가 좀 너무 발생하니까 이 상태에서 또 꺼주시고 식기까지를 좀 기다렸다가 다시 반복해 주시면 돼요. 팬이 까맣게 되면서 코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 좀 간편하게 하시려면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두르고 이제 오븐에서 180도 정도로 구워 주시면 돼요. 이 뒷면까지 기름을 다 발라주시고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구워주시면 되게 고르게 시즈닝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때 또 주의하실 점이 유증기가 계속 발생하니까 환기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오븐이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를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냥 오븐에 넣어놔요. 자, 이제 그러면 세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즈닝한 팬은 세척을 하기가 좀 귀찮아요. 요리를 했다 치고 팬에 있는 음식물들을 다 꺼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싱크대로 가져갑니다. 미지근한 물을 잘 부어주고요. 여기다가 더러워진 거를 빡빡 닦아주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이제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서는 절대 세제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세제에는 기름을 녹일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문질러 닦게 되면 시즈닝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물로만 닦아주고요. 가스레인지로 옮겨가지고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불을 올려줍니다. 예열을 좀 해주세요. 예열이 된 팬에 기름을 조금 넣고 키친타올로 닦아주는 거예요. 너무 빡빡 닦게 되면 요 마찰에 의해서 키친타올이 팬에 남게 되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구석구석 잘 닦아줍니다. 다시 또 기름을 두르고, 자, 불을 꺼주시고 보시면 깨끗하게 닦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물로 닦아주면서 물에 녹을 수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고요. 가스레인지에 올려서 가열하면서 오일로 닦아줘서 오일에 녹일 수 있는 성분들을 이제 제거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세척은 끝납니다. 불을 켜주시고 여기에 물을 부어주세요. 거의 가득 물을 넣어주고요. 베이킹소다를 넣어주고 끓여주세요. 베이킹소다가 갖고 있는 연마작용을 통해서 요 있는 표면에 있는 것들을 제거해 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구연산을 같이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구연산을 넣게 되면 막 거품이 막 일어나서 이제 제거될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잃게 돼요. 베이킹소다만 넣거나 아니면 구연산만 넣거나 따로따로 넣어 주셔야 되고요. 거품이 나는 거는 산염기 반응에 의해서 나는 건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끓어오르면 불을 꺼주시고 조심히 들어가지고 물을 제거해 줍니다. 네, 보시면 아직도 조금 갈색기가 좀 남아 있어요. 눌러붙은 것들이 있는데 세제를 묻혀서 닦아줍니다. 그러면 닦여요. 이렇게 힘을 줘서 좀 닦아야 돼요. 아직 뜨거운 상태니까 조심을 해주시고요. 자, 보시면 지금 이 위에 눌러붙은 것들이 거의 다 없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잘 안 지워진다 그러면 이제 전용 세제들이 있어요. 어스토니시 같은 그런 세제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연마제들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걸 이제 빡빡 문지르게 되면 이제 물리적으로 연마를 하면서 이제 제거가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 면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용 세제나 이런 걸 활용하시면 조금 더 잘 지워지게 돼요. 자, 이벤트 공지입니다. 무쇠 주방 전문 쇼핑몰 800도시에서 이 다다마 특강 웍을 5개 협찬해 주시기로 했어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벤트로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에 댓글로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이 다다마 특강 웍을 드릴 건데요. 예전에 제가 해봤더니 이벤트로 해가지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이 막 들어와서 상품을 타가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제 영상에 댓글을 한 번이라도 달아주신 분들에게만 이벤트 참여 기회를 드릴 거고요. 예전부터 구독은 하셨는데 댓글은 안 달아주셨다는 분들은 간단하게 메일에 예전부터 구독했다는 사실을 적어주시면 당첨 확인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